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이제. 자, 강동을 이렇게 안 와. 자, 이어서 우리 SR 빨리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 다음 수능 완성으로 넘어갑시다. 자, 7번 갑시다. 7번 질문. 해주세요. 아래서 위에. 아래에서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찾아가는 서비스. 아래에서 두 번째. 자, 아래에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7번에 아래에서 두 번째. The combination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combination. 자, 가볼게요. 자, 빨리 앉고. 강동원 또 이 자리로 오고. 동환이 빨리 책 들고 일로 와라. 빨리 오세요. 빨리. 네. 자, 아래에서 두 번째 문장이에요. 7번 동환아. 아래에서 두 번째 문장. 동환이는 뭐 없었니 이 문장? 예. 갑시다. 자, 컨비니션이면 뭐뭐가 합해진 조합이죠. 그럼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 두 개가 이 두 개죠. 엔드를 기준으로. 그러면 인간의 금융 어떤 디스트레스 자체도 이것도 고통이야. 스트레스나 디스트레스 마찬가지예요. 그래, 금융 고통은 뭡니까? 돈이 좀 부족해져서 겪는 어떤 스트레스죠.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리그린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녹색화 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뭐 우리가 들어서 이게 뭐라고 해서 다시 재조성, 제3림화 이런 거겠지. 그러면 그러한 제3림과 인간의 어떤 재정적 고통,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합하게 되면 여기 둘 사이 관계는 얘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들겠지. 뭐 그런 거에 따른 어떤 두 가지의 어떤 합해진 것이 결과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뭘 만들어내? 근데 여기서 자 lead라는 동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투부정사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이게 무슨 관계예요? 목적 보호 관계죠. 그래서 오형식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의 조합은 결국 디트로이트와 같은 그런 도시가 뭐 하게끔 했다? 뭔가를 갖게 했다. significant라고 하는 건 상당한, 대단한 뭐 이런 뜻이니까 대단한 어떤 stray와 wild dog population. 근데 stray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야생 강아지 인구를 늘렸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야생 강아지 인구, 야생 뭐 강아지 인구 그런 거를 늘리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뒤에 보면 with implication 이렇게 나왔는데 implicatio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imply란 동사에서 알다시피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함축적인 의미였죠.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의미 정도로 가져갑시다. 네. 의미.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자, 인간과 야생동물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 이런 의미로 부사로 해석을 하면 인간과 누구와 야생동물도 함께 의미를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결국 늘리게 되는 효과가 생겼다. 의외로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지금 맥락 없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 네, 앞에 한번 먼저 여기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industrialize의 D가 붙었으니까 이런 반이 걸리겠지. 그러면 탈산업화 정도가 되는 거니까 탈산업화 시키고 다시 또 D가 들어왔으니까 인구를 이제 과밀했던 거를 다시 인구를 약간 조금 뭔가 푸는 거죠. 그러면 인구 과밀을 억제하고 산업을 다시 탈산업시키는 그런 도시의 경우에 뭐가 증가했어? 녹지라고 해석하자. 그래서 녹지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뭘 제공한다? 어떤 환경을 준다. 그 환경이란 뭐를 위한 환경입니까? 많은 인간이 아닌 동물들, 그냥 동물이라 생각합시다. 어차피 동물이 인간이 아니니까 동물들의 어떤 동물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주게 되고 그 동물들이 뭐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생존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거야. 이전에는 오케이? formerly라고 하는 건 이전에라는 부사입니다. 이전에는 뭐가 되었던? 현대화. 이 현대화를 해서 딴 단어가 아니라 이전에는 산업화되고 populate, 인구가 과밀했던 그런 도시에서 다시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이런 다시 녹지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같이 뭐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새로운 의미, 어떤 의미? 뭐 어떤 강아지나 뭐 이런 어떤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문장. 그럼 마지막 문장도 아까 해석 어려웠었죠? 맞습니까? 기현이? 아니에요? 자 그럼 넘어갈까요? 자 다음 8번 질문. 8번 질문에서 해석 안 되는 문장 알려주세요. 두 번째 거 먼저 문장 구조 확인해 보시죠. 4, 5번. 4번, 5번 좋습니다. 자, 두 번째와 4번, 5번. 자, 일단 동사 잡아주시고 또 동사가 있습니까? 또 동사, 그죠? 네. 또 동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아, 어디지? 네, that is to say라고 하는 건 그냥 얘는 관용어구니까 동사로 보지 맙시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뒤에는 아마 절일 겁니다. 동사가 어디 있나요? 동사가 없네요. 그럼 뒤에는 그냥 명사구로 끝나는 힌트네. 가보자. 이때 몫은 대부분이라는 뜻이니까 대부분 청자들, 듣는 사람들은 뭐에 익숙해요? 어떤 음악의 특정 장르에 익숙해요. 특정 장르라고 하니까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지. 그래서 그 장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장르에서 improvisation, 이렇게 improviser 동사를 좀 아셔야 돼. improviser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가 improviser? 이거 알죠. 어디서 봤는데 애드립 친다 그런 뜻인데 즉흥 연주만 해요. 동의어 깜짝 퀴즈 나오나요? 동의어 깜짝 퀴즈. 깜짝 퀴즈 요거는 뭐 동의어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즉흥 연주가 common이라고 하는 common, 그냥 commonplace라고 하는 건 일상이라는 뜻이니까 즉흥 연주가 되게 일상인 그런 음악적 장르와 익숙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즉흥 연주가 일상의 음악 장르라고 해서 또 갑자기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얘가 심지어 장르를 잡아주죠. 어떤 장르? 락이나 다른 스타일이나 아니면 재즈 아니면 뭐 민속 노래, 뭐 민요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 우리 뭐 돌림 노래 이런 것도 사실 즉흥이죠. 오케이? 그런 어떤 즉흥 연주가 일상화된 거에 익숙한데 그 다시 말해서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뜻을 해줘야 되냐면 그 즉흥 연주가 일상화된 음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composer, improvise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작곡된 혹은 즉흥 연주된 전통 음악 정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falling outside the typical western 우리가 나왔으니까 잘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fall이라고 하는 거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fall이라고 하는 건 떨어지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outside 말 그대로 주류에서 벗어나. typical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뜻이니까 주류의 이런 뜻도 있겠죠. 메인이죠.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서구의 어떤 주류 어떤 스타일에서 벗어난 전통 음악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해되겠어? 그런 식으로 해석해 줍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의 룰이라고 하는 것이 즉흥 연주 같은 거를 원래 안 하는 룰이라면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 룰에서 벗어난 것이 즉흥 연주 민요 같은 거고 그럼 즉흥 연주 민요의 어떤 장르에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하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4번 5번 자 그러면은 퀘스천부터 미드까지 가봅니다. 역시 동사 한번 잡아볼 건데 동사는 is는 아시죠? 근데 잘 보세요. Question for most listeners is not can music be first 이거 나왔으니까 동격으로 가야죠. 동격인데 부정이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시다. 대부분의 청자들이 갖는 질문 정도로 해석하시죠. 오케이? 대부분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갖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보다는 자 여기서 not이 있고 much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죠. 대부분 청자들이 갖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더라. 알겠어? 그러면 어떤 질문이 아니라 음악이 즉흥 연주가 가능할까? 라는 그런 질문은 아니고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즉흥 연주가 가능해질까? 뭐 이런 얘기다. 알겠어? 그런 얘기고 자 다음 합니다. 다음 문장 with this formulation of the question 그럼 이제 formulation이라고 하는 건 어떤
뭐 정형화 아니 뭐 공식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공식적 질문에 따르는 요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죠. 질문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 이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 나레이거 업계에서 이 질문. 어떻게 하면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정형화된 질문에 따르면 음악적 어떤 즉흥 혹은 변주 이런 거는 뭐가 된다? 어떤 적절한 화제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필자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음악에서 즉흥 연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일상이고 적절한 거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거야. 알겠어? 뭐에 있어서? 심리적인 인베스티게이션. 인베스티게이션은 조사죠. 네. 조사. 심리적 조사에서 어떤 음악적인 어떤 변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한 화제다. 특히 뭐를 다루는 조사예요? 포커스가 앞에 있는 걸 꾸미니까 뭐를 다루는? 포커스는 뭐에 집중하는? 인지적인, 피지컬, 물리적, 신체적인 아니면은 사람 사이의 어떤 대면적인 그런 과정 그리고 뭐에 대해서 계속 논의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담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적인 구조인데 그 음악적 구조란 그 구조 속에서 이런 과정이 아까도 말했죠. 오퍼레이트 작동하는. 오케이? 이런 과정이 작동하는 음악적 구조나 아니면 이런 인지적이고 물리적이고 대면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집중하는 그런 심리적 조사에서는 음악적 변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화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음악적인 변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알겠어요? 예. 오케이. 굉장히 지문이 좀 많이 하는데 이건 사실 첫 문장 읽어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첫 문장이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첫 문장. 봐봐. Musical improvisation is too many in Western world and actually covered in Mr. Hyun. 자, 첫 문장이 뭐야? 미스터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음악적 변주는 좀 약간 좀 심오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음악적 변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거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9번 갑시다. 9번에서 해석하는 문장. 넘어가 될까요? 몇 번? 마지막 거 같이 해볼까요? 자, 가볼게요. 포크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민족이라고. 알았어? 민족. 그럼 민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특징이 지어진다. 이거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자. 알겠어? 어떤 특징이 있다?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뭘 가져? 공유되는 혹은 집단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어디가? 민족이. 알겠어? 그럼 거기까지 해서 됐다면 unlike가 나왔으니까 민족이라는 것과는 좀 대비적으로, 대조적으로 누구는?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거,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할 걸로 기대한다? 가질 걸로 기대한다. 뭐 어떤 태도를 갖는데 이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상호 간의 의무도 있고 상호 간의 어떤 지원도 있는 그런 게 바로 구성원의 어떤 태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떤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다? 어떤 의무감이나 지원 이런 태도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게 구성원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공동체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한 거라고. 얘와 얘를 합한 거. 그러면 민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했잖아. 아이덴티티. 그렇지. 민족은 아이덴티티. 공동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어떤 오블리게이션과 서포트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럼 딱 두 가지 키워드. 민족은 정체성. 구성원은 뭔가 의무감. 이런 거가 대조적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만약에 구성원 같은 그런 민족 집단이 있다면 이런 얘기. 이번에 이걸 합한 겁니다. 알았어요? 구성원, 공동체 같은 민족이라고 함은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함은 뭘 준다? 정체성을 주면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멤버들에게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합해서 소속감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소속감.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주고받는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로서 민족. 아이덴티티 주고받는. 그 아이덴티티 주고받는 거니까 그게 다시 말해서 소속감.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속감. 그런 거를 주는 게 공동체로서 민족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좀 어려운데 이 문장 구조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해석은 돼. 당연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특징이 민족이고 그거와 대비되는 거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뭔가 의무와 지원에 대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내용이 어렵죠. 그럼 공동체적 민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말하면서 그런 애들은 결과적으로 이 소속이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감각이 되는 거야? 소속감이 되는 거야. 소속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소속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 자, 다음 질문입니다. 10번 질문에서 질문 받습니다. 10번 질문 해석 안 되는 문장. 첫 번째는 좀 쉬운 문장입니다. while이라는 절이 나오니까 동화나 while 접속사 나오면은 어디서 끊어야 되죠? 어디서 끊지? 콤마에서 끊죠. 콤마 어디 있습니까? 끝이에요. 그렇죠. 네, 끊어주세요. 그러면 야 저번에 한번 내 수업 때 말했는데 본 수업 때 말했는데 그래듀에이트가 무슨 뜻을 했지? 졸업생이면은 뭐 유치원 졸업생이야? 대학 졸업. 대학 졸업생. 대학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뭐 하고 있다고? 이민 가고. 오케이? 메스니까 졸라 많이 이민을 가고. 그러니까 두뇌들의 유출 이런 거죠. 오케이? 졸업생의 상당수가 이민을 가는 저 현상이 아무래도 뭘 가지고 있다? have cost. cost는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cost는 뭐예요? 비용이나 지출을 말하죠. 지출. 그러면 집단 지출이니까 상당한 양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그 어떤 몇몇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미국으로 구글 같은 회사에 취업하고 그러면 이제 유출이죠.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최근에 어떤 연구는 그 연구는 뭐에 대한 연구야? 주제를 말한다고. 뭐에 대한 주제? 과연 두뇌 유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경제 논리, 이 경제 논리를 연구해 봤는데 이걸 연구한 연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 코스트 비용일 것 같은 게 사실은 비용이 아니라 뭐다? 베네핏이다. 알겠어?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다? 베네핏이다. 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일지는 몰라도 그런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라의 미롭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요?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갑시다. 11번 질문. 11번 질문에서 해석 안 되는 문장. 제일 긴 거. 와, 저 중간에 인컨슈스요? 네, 갑시다. 자, 대조적으로니까 뭔가 앞에와는 반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요거를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위에 거 they take ownership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해봐. 무슨 말이야? 그들은 소유권을 가져간 뭐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석하면은 뭐 남는 게 없어. 이런 이 얘기야. ownership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얘기야. responsibility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까?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여기서 지금 리더가 약간 다소 어떤 리더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밑에 나오는 리더는 나쁜 거죠. 셀프 어브졸브드니까 자기만 아는 리더. 알겠어? 그러면 위에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죠. 실패했을 때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인컨트롤 반면이라면 이제 안 좋은 리더가 나오고 있죠. 자기만 아는, 자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리더는 일단 뭐해? 페이썸이라고 하는 거 뭐 나와 있듯이 뭐 생각해보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
결국 뭘 했다? 실패를 유발시켰다 라는 것을 이 마이너스 리더들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기 잘못이라는 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거지 같은 리더들은 자기 행동이 실패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감히 헤아릴 수 없어서 그 거지 같은 리더들은 뭘 한다? 이용해 먹는다. 오케이? 뭘 이용한다? 로커스라고 하는 건 뭔가 소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에 국어 지문에 책임 소재 뭐 이런 거 들어봤지? 무슨 말이야? 책임이 무언가에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귀인을 밝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내부의 소재, 그 컨트롤,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것의 내부적 소재를 이용한다. 근데 잘 이해 안 돼요. 뭔 말인지 뒤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overstate, 과장하는 거죠. 혹은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고 과장해? 어떤 영향력. 오케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영향력? 자신의 행위가 어디에 성공에 미친 영향력을 과대시키면서 어떤 통제력의 내부 소재, 이때 내부라고 하는 거는 외부와 내부에서 자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자기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책임 소재를 이용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잘된 성공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 포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뭔가 통제력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다? 나한테 있다라는 걸 이용한다. 오케이?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용해요. 뭘 이용해? 외부적 소재를 이용해요. 그 외부적 소재니까 자신이 아닌 남이겠지. 남 탓이라고 봅시다. 알겠어? 남 탓을 이용합니다. 뭐에 대해서는? 실패에 대해서. 이해되겠어? 어떤 식으로? 또 과대 포장한다. 자신이 손댈 수 없는, 비욘드라고 하는 건 뭐야? 할 수 없는 일. 부정이야, 이건 비욘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의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실패 원인을 남 탓으로 이용한다. 이런 해석이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성공에 미친 자신의 영향력을 포장하면서 내 탓이라고 이용하는 거. 오케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어디 있어?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남 탓이라고 이용한다. 이런 얘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에 나온 거와 대비적이죠. 실패했을 때 무조건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좋은 리더. 나쁜 리더는 뭐야? 잘 되면은 현 정권, 안 되면 전 정권. 뭐 이런 거죠. 오케이? 네,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리더다. 알겠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갑니다. 마지막 질문, 이 질문 하고서 우리는 새로운 수능 관해서 마지막 장문도 배워. 3번 질문 갑시다. 야, 룰랄이 뭐냐? 네? 시골의 거주자들은 오늘날의 오페라 유령을 봅니다. 어디에서 나온 오페라? 이거 뭔가 디지털 시대 같은데? 뉴욕에서 펼쳐지는 오페라를 보고요.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에서 펼쳐지는 미식 축구 경기를 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아니라 휴스턴에서 열리는 발레 공연을 보고요. 그리고 Congressional Deliberation from Washington DC. 이때요. Congress라고 하는 단어 알아요? 너무 좋습니다. 형용사니까 의회의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deliberate라고 하는 거가 숙고하다는 뜻이 있죠. 예, 여기서는 어떤 결정, 뭐 심의,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러면 의회의 결정, 어디서? 우리나라는 여의도에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국회가 워싱턴 DC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뭘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이런 겁니다. 이때 DC라고 하는 건 요리가 아니라 접시인데 이 접시라고 하는 거를 인공위성으로 봅니다.
알겠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인공위성이니까 인공위성 접시라고 하는 건 그냥 이 판때기를 지금 비유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현대 시대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손흥완성 교재 꺼내주세요. 자, 장문. 오늘 장문 갑니다. 장문 갈 거예요. 신나죠? 자, 가봅시다. 길 7.5이고 나와요. 예? 7.5고는 일단 챙겨둘 겁니다. 야, 이거 장문 독해. 야, 길다. 같이 좀 열심히 좀 독해하자. 자, 기현이 정 차리고. 기현이 정 차리고. 단어 벌써 통과했다고 지금 막 잘려는 느낌. 자, 장문 독해 해주시고 자 갑니다. 해서 장문 독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읽어. 그냥 읽는 거야. 알겠지? 장문 독해 딱히 무슨 요령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읽어야 돼요. 쌤, 장문 독해 뭐 끝에 문장만 읽어요. 그렇게 풀렸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문제 안 내죠. 갑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이 최근에 뭘 발견했대. 대절이라는 걸 발견했대. 뭘 발견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란 어떤 방법인데 가르치는 거야. 휴머너티, 인간 같은 어떤 인공지능이죠. 말하면 인텔리전스, AI. 오케이? AI를 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격이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데? 컴퓨터 프로그램들에게 요거 기브란 동사에 대해서 명사 2개 잡아야 돼. 오케이? 이 명사들을 어떻게 잡아야 돼? 컴퓨터 프로그램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네. 이때 대어를 잘 봐야죠. 이해가 돼야지. 컴퓨터 프로그램만의 어떤 꿈을, 오케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기만의 꿈을 주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AI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 나름대로 꿈을 심어줘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이 AI를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뭐 이런 거. 알겠어? 주제는 뭐예요? AI를 교육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게 그냥 주제지. 알았어? 요지는 꿈을 심어주는 거다. 뭐 이런 거. 해석할게. 이 꿈이란 뭐로 불리기도 하는데 우선 소음 주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인젝션이라고 하는 건 주입이라는 뜻이지. 소음 주입이라고 불리는 이 꿈이란 결국 프로그램 하여금 이때 오형식으로 말해야겠지. 프로그램들이 더 플렉서블과 어댑티브는 거의 비슷한 얘기지. 무슨 얘기야?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얘기지. 오케이?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사고의 어떤 융통성을 키워준다. 이런 얘기.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말할 게 이런 얘기지. 이 노이즈 인젝션이라고 하는 게 작용 원리를 설명해 줄게 이런 얘기지. 갑니다. 첫 번째로 AI는 받습니다. 뭘 부여받아요? 뭘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 세트를 부여받습니다. 받는데 이거는 뭐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얘네가 분석하고 해석해야 될 그런 데이터를 먼저 받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일단 AI에게 뭘 준다? 데이터를 먼저 준다. 오케이? 실제 데이터 AI에게 주는 첫 번째. 그러면 이때 AI로 가야 되겠죠? AI. 이 AI는 학습하죠. 뭐 하는 방법을 학습해? 가공 처리하고 또 만들어. 뭘 만들어? 정확한 예측을 하는 어떤 방법을 지가 배운다. 오케이? 이때 야 얘들아 아까 단어에서 이런 단어가 지금 문맥상 맞니 틀리니 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돼. 야 이거 반이어가 그러면 맞니? 안 맞죠. 오케이? 부정확한 예측을 하는 걸 학습하면 이건 지금 논지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괜찮다. 알았어? 정확한 예측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런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뭐 하게 돼?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하게 되지? 그러면 걔네들은 뭐가 돼? Purposefully weirder version of the same data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예. 야, feed라고 들어봤네. feed가 무슨 뜻이야? 먹이를 주다. 그러면 얘는 뭔가 이렇게 뭐가 된 거야? 먹이를 받은 거야. 그럼 얘네는 새롭게 형성된 거야.
새롭게 형성된 됐고 그냥 버전이 생긴다. 알았어? 같은 데이터를 자기 나름대로 뭐한 버전이야? 응용한 버전이죠. 알겠어? 그런 버전. 그럼 두 번째, 이 AI는 이제 뭐를 지가 이렇게 만들어내? 응용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 만들어내. 이 새로운 데이터는 마치 꿈과 같은 거다. 디자인을 할 때 애초에 이걸 꿈처럼 만든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너는 이런 식으로. 자, 컴퓨터 공학에서 이 노이즈 데이터, 이 노이즈 데이터라고 하는 거, 이 소음과 같은 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떤 데이터를 일컫습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노이즈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해독이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예, 정확하게 기계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 데이터를 노이즈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노이즈 인젝션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그 소음을 주입한 거잖아. 그 소음 주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랜덤하게 그냥 자기 멋대로 섞어버리고 다시 조합하고 실제 데이터를 어떤 좀 특별한 방법으로 노벨웨이 그 특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 뭔가 놀래키도록 보완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자 앞에 봅니다.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놀래키는 거잖아요. 놀래키는 거니까 약간 좀 뭔가 기존의 것을 벗어난 거니까 confuse,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만든 거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얘한테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설계 자체를 얘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응용을 시킬 때 이 응용 데이터가 굉장히 약간 조금 뭔가 비정상적인 거네.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야? confuse라는 단어가 나와. 알겠어? 그러면 그들은 이제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things 프로그램에게 어떤 것들을 이것도 역시 사형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에게 뭘 보여주느냐? things를 보여주는데 그 things는 it has never 그 것들은 이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또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그래서 기이한이라는 뜻이야. 기이한. 이 기이한 데이터는 역시 더 뭐하다? 스파르스. 스파르스라고 하는 거는 듬성듬성 뭐 이런 뜻이야. 듬성듬성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빽빽한 애 반대거든 이거는. 이 반대 단어도 같이 기억해줘. 이거 단어 좀 알아봐. 댄스야 댄스. 알겠어? 스파르스 댄스. 아니면 뜻 응? 스펄스 안에 뜻 빈약한인데 원래 의미가 뭔가 듬성듬성 있는 데이터. 알았어? 자,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데이터가 좀 듬성듬성 있고 그러니까 빈약하고 혹은 디테일하지 못하다 같은 얘기죠. 뭐보다 원래 데이터. 뭔가 이런 데이터를 지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원래 데이터보다 원래 데이터에 비해서 뭔가 듬성듬성 데이터를 지가 만들어. 이건 다 뭐야? 지가 만드는 데이터다. 그리고 나면 이 친구들은 없앤대. 뭐를? 필수적 데이터를 없애고 요구한다며. 근데 쌤, 이거 없애는 거 맞아요? 근데 필자가 아니라서 없애는 거 모르겠네요. 뒤에 문맥을 보니까 요구한다 프로그램이 뻗어나가는 걸 그리고 뭐 하는 걸? 트레인, 압축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있지. 여기에 멤버셔죠. 그러면 빈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뭔가 확장시키고 뭔가 압축하고 하기 때문에 빈 부분이란 문맥상 일단 없애야 되겠죠. 맞아? 저 리무브가 많다. 알겠니? 이해되겠어? 그런 여기 또 나와있죠. 사라진 거. 사라진 것도 역시 리무브 하는 것들이지. 알겠어? 그러면 얘네가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막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이한 데이터를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저 챗 GPT 같은 거 만들어내는. 그러면은 이렇게 듬성듬성 데이터가 이제 생겨나요. 그럼 결국 이 노이즈 인젝션의 어떤 목적은 뭐 하기 위함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함. 뭘? AI가 학습하는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거든. 런이 동사지. 뭘 학습해? 방법이죠. 뭐 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
그 stuff라고 하는 거 이제 명사로서 그냥 정보라고 봅시다. 물질이라는 뜻인데 이건 정보죠. 정보인데 그 정보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그런 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때 또 things, stuff라고 하는 것이 또 things가 되니까 이전에 본 것 없는 본격 things it is hard to make sense of. 이해할 수 없는 make sense of가 이해하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고 다루고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 AI들은 뭐한다? 무시한다. 뭘 무시한다? 대점을 무시한다. The program이 doesn't assume. 프로그램이 가정하지 않는다. All future real world data. 자, 잘 보세요. 이때 assume 다음에 또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 동사에 대한 대절로 가야 돼. 알겠어? 그러면 자, 지금 문장 구조 굉장히 동사가 많이 나와서 복잡한데 잘 보세요.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뭘 무시해요? 프로그램이 가정하지 않는다. 뭘 가정하지 않는다? 미래의 실제 데이터가 결국 정확하게 뭐와 똑같아? Whatever it has already seen. 이전에 보여졌던 거지. 이전에 봤던 거지. 이전에 AI가 봤던 건 뭐든지지. 그 이전에 봤던 거와 정확하게 똑같이 보일 거라고 가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무시한다. 다시 좀 많이 어렵네. 좀 잘 봐. 잘 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근데 동아리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예. 응?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게요. 어? 오늘따라 좀 피곤해. 아이고 뭐 힘들어요. 아이고 아이 어떡해 어제보다 제일 힘들어요. 왜지? 오늘따라 마지막 저기서 잘 안 나와. 마지막 네. 아이 힘내자. 저희에게 달콤한 제안을 해주시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 서제션. 어디 서제스션? 힘들다. 구두 테스트 뭔지. 아니 그건 안 돼요. 오늘 구두 테스트 통과하는 사람은 45분부터 집에 갈 수 있게 해줄게. 진짜 빨리 해요. 알겠어요? 살짝 약한데요. 그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떤 걸로 하죠? 전체가 없던 걸로 하자는데? 가만수가 어떤 걸? 안 돼요. 어떤 걸로 하죠? 된다는 데가 두 명이잖아요. 지금 수업 수업에도 무시하시는 서아 씨. 지금 저희는 자본인도 무의식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통과를 못할 것 정규 같아요. 수업을 지켜야죠. 돈 내고 오는 수업인데. 좋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어 안 외운 자들이 야, 너는 단어 시험 안 보잖아. 너 우리 저기 도영이는 왜 반대해? 단어를 안 해서 단어가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저 시오분이라고 해도 좀 짜요. 어? 시오분이 제가 하는 것도 쌤.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발로. 아니 근데 집이 먼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이득이 아니에요. 왜냐 버스 난 집이 안 시간이 먼데. 15분. 이제 그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얼마나 큰 차이. 난 집이 안 준환이는? 먼데. 아 진짜. 왜냐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준환이랑 밥을 먹지. 집에 못 갑니다. 단어를 다 해주시고 볼까요? 만나는 뜻이네요. 자, 단어 통과한 사람은 오늘 45분을 보내준다. 찬성. 저요. 너 들어. 들어서 팔것 같습니다. 저거. 그러면 사회의 반대군요. 민주주의 국가라 어쩔 수가 없네. 민주주의 자. 국가에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지 않아요, 저희. 민주주의 다수결이 제1원칙 이런 다수결의 식이죠. 의식을 존중한다. 이런 식이죠. 원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데 이단은 존중한 적이 없어. 이단이 아니라 여기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 얘기는 거. 민주주의 제1원칙을 지키자 얘들아. 쌤 이거 주장의 반론을 제기해도 돼요? 제기 보세요. 아니 애초에 일단은 본인들이 단어를 안 외우고 숙제를 안 해와서 생긴 일을 유지해. 나 숙제 다 해왔는데. 단어를 안 외웠잖아. 이건 다 외웠는데.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근데 왜 반대하는 거야? 나 집에 갔거든. 자, 됐어요. 형
자,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나중에. 자, 합시다. 예, 합시다. 나를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노이즈를 집어넣는다는 거 알죠? 노이즈를 집어넣으면은 결국 이전에 어떤 거를, 어떤 정보를 지네가 막 다루는 방법을 이제 막 생각해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전에 어떤 걸 이제 다룬다, 얘네가.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때 데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못한다 라고 하는 거 맞는 거지. 지금 이게 또 틀리고 맞는 것도 아니니까. 뭘 생각 못한데? 미래 데이터가 이전에 봤던 거랑 정확히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미래의 데이터가 이전에 봤던 거랑 똑같이 맛이 있으니까 똑같아 보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게 될 데이터가 얘가 한번 뭐 한다 지금 응용을 한다. 응용을 하니까 원래 데이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무시하는 행위라면 굳이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노이즈를 넣지 않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이전에 봤던 거와 똑같이 않다고 가정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무시한다면 아예 이 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글로를 빼준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음으로써 뭐 어떤 효과가 뭐예요? 살짝 밀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주제 잡아보세요. 밑에 유리 3, 4번 중에서 주제 잡아보세요. 원이요. 노이즈 인젝션이요? Preparing AI for the 그쵸? 예, 예기치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4번이요. 4번이요? 2번에 4번이요. 네, 4번 아까 내가 설명했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뒤에 지문은 안 할 거야. 나이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쟤 뭐야? 갑시다. No. 왜요? 대신에 왜냐면 힘들어하잖아. 진심으로 저도 힘들어요, 선생님. 힘들어해서. 선생님, 우리가 숙제하고 공부 안 하면 되니까. 아니, 너 제일 안 해, 너가. 열심히 안 되는데 어떡해. 단어 시험 바로 봐도 되나요? 시초 다 했는데. 너 면제잖아. 면제잖아. 문제를 문제였어요. 자, 내가 이번 주 그거 템플이 통과했는지 확인하고 통과했네. 대신 기현이는 잠시만. 지난주 걸 지금 와서 하세요. 쌤 그런 거 잠시만. 안 했어요? 쌤 지금 면제예요. 면제 아까 너 환영이 갔을 때 그럼 뭐 면제 환영이 못하는 갔을 때 있어. 근데 그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진짜 기회가. 억울하지. 근데 하고 싶은데. 아니, 뒤에 문. 알바? 좋습니다. 단어 진짜 열심히 했거든. 어차피 가려네. 근데 왜 약간 하고 싶어요. 왜안 돼? 근데 제가 지난주 거를 그 숙제 검사 쌤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통과인데. 레알? 예, 그 저번에 영상 강의 들었던 거. 그 숙제. 근데 그거 떴었죠. 해외에서 온 쌤이 숙제가 잘 못했나?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 목요일에 해외에서 온 친구. 그날 해외에서 온 친구 때문에 못 왔.